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커스터머 엔지니어를 맡고 있는 박인혜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궂었는데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 소중한 시간에 최대한 많은 것을 좀 얻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지금 실제 구글에서 어떤 식으로 바이브 코딩을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실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바이브 코딩 지금 많이 활용하시나요? 네네네. 바이브 코딩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올해 2025년 3월부터 어떻게 보면은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가장 핫하게 올라온 키워드가 바로 바이브 코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긴 해요. 그러면은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과연 무슨 뜻인지 어원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 이 바이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바이브에 감을 맡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코드를 진행을 하는데 코드를 그냥 기존에 있었던 하나하나 설계를 하고 저희가 한 줄 한 줄 라인 바이 라인으로 사용을 하던 거에서 벗어나 이제는 정말로 바이브에 맡겨서 감으로 코딩을 한다라는 뜻으로 바이브 코딩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개발을 하던 패턴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트렌드의 중심에는 과연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인디 개발자 피터 레벨스란 분이시고요. 간단한 지금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이제 피터.com 이렇게 되었었던 것 같은데 도메인으로 따서 간단한 비행기 시뮬레이션 하는 지금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하나를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게임을 만들고 이 사람이 본인의 이제 SNS에다가 해당하는 게임을 올린 다음에 나는 AI 툴을 써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AI 지식 없이 개발을 해서 게임을 하나를 만들었어 라고 지금 어드버타이징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정말로 수많은 유저들이 들어와서 단기간 내에 1밀리언 달러라는 광고 수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지금 계기로 인해서 사실 지금 현재 인터넷에서는 정말로 많은 어떻게 보면 약간 조잡해 보일 수도 있는 이러한 AI 툴로 만들어낸 게임 및 코딩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엔트로픽 CEO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12개월 안에 저희가 모든 코드가 AI에 의해서 제너레이션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기존에 진행을 하고 있었던 우리의 이제 개발 플로우를 조금 변화시켜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지는 시점이기도 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진행하기 앞서서 그러면 코딩이랑 프로그래밍이 뭐가 다른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는 기존에는 사실 혼재되어서 이 두 가지 언어를 사용을 했었고요. 코딩이라고 이제 짚고 넘어가서 한번 정의를 해본다면 코딩은 기존에 저희가 저희가 익숙한 랭귀지를 어떠한 지금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 트랜슬레이션을 했던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뛰어난 코더 같은 경우는 1분 안에 뭔가 몇 라인에 해당하는 분의 지금 코드를 작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는데 지금 사실 AI로 가면서 그 짧은 시간 내에 누구보다 더 빠르게 개발을 하는 거는 AI에 대한 코드 생성 부분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프로그래밍 영역으로 한번 넘어왔습니다. 그럼 프로그래밍은 뭐냐? 기존에 저희가 개발을 함에 있어서 사실 코드를 작성을 하는 것보다 코드를 리바이즈하고 코드에 대한 부분을 리팩토링 했던 시간이 훨씬 더 길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진행을 했었던 어떤 하나의 언어로 지금 트랜슬레이션 했던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은 설계하고 얘를 구현하고 리팩토링하고 리바이즈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프로그래밍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지금 그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도 지금 SNS에 글을 올렸죠. 4년 안에 이제 1밀리언에 해당하는 거를 얘네가 지금 만들었는데 요거에 대한 뭔가 자기는 코딩 기술 없이 아주 훌륭한 사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 라고 이렇게 SNS에 자랑을 했어요. 근데 그러자마자 바로
어택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택을 받았고 얘가 해킹에 의해서 그래서 커서를 사용해서 얘는 만들었는데 기존에 있었던 AI나 아니면 디벨로퍼나 코딩에 해당하는 랭귀지에 대한 기술이 테크니컬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얘는 해킹해서 바꾸서 문제가 이제 API 키 같은 경우가 맥시마이즈 돼서 다 소질이 됐고 고갈이 됐고 그리고 구독을 바이패스해서 유저들이 사용을 하고 유료 구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DB에 랜덤하게 지금 변수를 선언을 하고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얘네가 테크니컬하게 피겨아웃 알아내는데 진상규명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에 테크니컬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발생되어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AI의 핸들링만 가지고 AI의 어시스트 코드 능력만 가지고서 뭔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 서비스에서 상용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바이브라는 거를 좀 적절하게 사용을 하려면은 저희가 몇 가지를 인지하고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크게 저희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대중적이고 단순한 기술 스택을 선택하라입니다. 저희가 당연히 개발자이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새로운 기술을 마구마구 쓰고 싶어요. 하지만 AI라는 거는 아웃데이트, 중간에 컷오프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학습을 하고 있는 거고 당연히 인터넷에 많이 널려 있는 GitHub나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지금 저장소를 가지고서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완벽한 산출물을 내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 대중적이고 단순한 기술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기세등숙해져야 됩니다. 저희가 기술 사용을 함에 있어서 AI를 사용을 하면은 코드를 생성을 하기도 하지만 그 순간 코드를 삭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매번 프롬프팅을 날릴 때마다 해당하는 거에 대한 히스토리를 당연히 저장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일 수가 있는데 저희가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이제 거듭나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기존의 프로그래머, 코딩, 코더라는 역할을 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진짜 AI라는 반짝반짝한 신입사원을 둔 저는 팀원을 가진 어떻게 보면은 팀 매니저, 프로덕트 매니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입사원한테 저희가 일을 하나를 전달을 해주려면은 뭔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명세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너가 스텝 바이 스텝 뭐를 진행을 하고 어떤 기술 스택을 사용을 해서 어떤 아웃풋을 나는 원한다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작성을 해서 그거를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매니징하는 프로젝트의 매니저로 거듭나시길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프로젝트를 사용을 해서 개발에 해당하는 부분에 바이브 코딩을 사용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저희가 작성을 했던 맨 처음에 프로젝트의 목표는 첫 번째는 AI 어시스턴트, LLM을 활용을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개발자가 복잡한 지도 어플리케이션, GMP라는 걸 만들려고 하는데 이걸 조금 더 빠르고 프로토타이핑에 해당하는 부분을 완성작이 나게끔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해보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발자, GMP를 사용을 하는 API 개발자들의 만족도를 조금 더 높이고 명세서만으로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API를 가지고서 GMP를 구축을 했었던 일반 커스터머 개발자한테 조금 더 활용할 만한 API 유도와 모범 사례를 적용을 할 수 있게끔 하자. 그럼으로써 개발자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키자라는 게 이 프로젝트의 키 목표였습니다. 그러면은 바이브 코딩, 왜 바이브 코딩인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기존에 저희가 AI 툴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챗GPT도 많이 사용하고 제미나이도 많이 사용하고 AI 스튜디오도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바이브 코딩이 뭐가 다른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앞서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기본 LLM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완벽히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질 수가 있고요. LLM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어떻게 보면 프리딕션 하면서 새로운 지금 산출물에 대한 아웃풋을 낸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100%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컨텍스트, 기존의 API 명세서를 주거나 아니면 어떤 링크를 줬을 때는 데이터가 너무 길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부분을 얘가 놓치는 LLM의 고질적인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과 뒷부분에 있는 데이터는 잘 가지고 오지만 컨텍스트에서 가운데에 있는 데이터를 많이 놓치는 이러한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검증된 해결책인 큐레이션된 컨텍스트를 가지고서 좀 해결을 해보자 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지금 프로젝트의 키이고요.
그래서 이 큐레이션된 컨텍스트에는 그럼 과연 뭐가 들어가느냐? 첫 번째는 어느 정도 지금 돌아가는 코드 샘플을 같이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코드 샘플이 API에 해당하는 활용도만 높여져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웹이나 아니면 HTML이나 아니면 CSS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코드 샘플을 같이 집어넣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나온 아웃풋 산출물이 훨씬 더 정확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거를 지금 판별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거를 사용을 하는 여러 가지 개발자의 고충을 직접 해결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아키텍처를 보고 넘어갈게요. LLM에서 이제 ID를 사용을 함에 있어서 첫 번째 개발자가 제가 사용한 지금 ID 툴은 VS 코드와 제미나이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LLM한테 프롬프트와 지금 기존에 있었던 컨텍스트, 큐레이션된 컨텍스트를 가지고 던져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에서 이제 얘가 어떤 툴을 사용을 할지를 결정을 하고요. 만약에 MCP 서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구현되어 있는 MPC 서버로 호출을 해서 툴을 호출을 해서 해당하는 거에 대한 결과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마지막 개발자한테 보내주는 이 일련의 하나의 지금 워크플로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시스템적으로는 어떻게 했냐면 앞부분에 있는 걸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IDE 환경, VS 코드와 지금 제미나이에 있는 코드 어시스트 툴, 그리고 AI 스튜디오 같은 경우를 사용을 했고, 거기에 코드에 조금 더 최적화되어 있는 모델을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컨텍스트를 저희가 비교를 해봤는데, 첫 번째 있었던 그냥 API 명세서를 우선 던지는 방법, 아니면 API 명세서 없이 그냥 구글 서치에 있는 일반적인 구글 서치를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큐레이션 되어 있는 컨텍스트를 같이 집어넣고 이 세 가지에 있는 코드 품질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큐레이션된 컨텍스트 파일에 이거를 개발을 하고서 반복적으로 개선을 했어요. 이 GMP LLMs 텍스트라는 거는 저희가 GitHub에 공개를 했고요. GMP라는 어플리케이션 API를 사용을 하고자 하는 일반 사용자들한테 조금 더 기존의 API 명세서만 보고 아니면 공식 문서에 있는 다큐멘트 링크만 보고 활용하기에는 어려웠던 분들한테 저희가 훨씬 빠르게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툴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얘에 대한 사람의 평가,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프롬프트와 아니면 레그 형식, 그리고 큐레이션 되어 있는 컨텍스트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어떻게 결과가 좋은지, 얼마나 이거를 이밸루에이션 해서 저희가 멋진 지금 산출물을 낼 수 있는지를 사람이 직접 검토를 했고,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맵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년이 훨씬 넘은 API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전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글에 사용을 하면은 저희가 뭐 iOS도 마찬가지고 원하는 특정 API가 디프리케이트 되어 있는 API도 있고, 그리고 지금 새로 나온 API도 있고, 저희가 권장되어 있는 API도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구글이 권장한 API 지금 명세서나 샘플을 정리하고 그거를 통해서 지금 산출물을 하게끔 유도했습니다. 조금 더 한번 자세히 그럼 들어가 볼게요. 앞서서 제가 세 가지 테스트를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실험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프롬프트에 던졌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3D 맵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금 만들어줘, 아니면은 삼성역 근처에서 5개의 지금 리뷰가 가장 좋은 커피숍 리스트 3개나 뭐 5개를 던져줘라고 하면은 상당히 지금 엉망진창에 해당하는 앱을 하나를 만들어 주는데, 그 이유를 봤을 때는 앞서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신뢰할 수 없는 API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일관성 없는 방식으로 얘가 지금 코딩을 계속 제너레이션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일반적인 그냥 B2C 커스터머한테도 지금 노출을 하고, 저희 내부에서 GMP를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 지금 인플로이한테도 유사한 템플릿을 제공을 함으로써 유사한 포맷으로 개발을 하는 가이드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관성 없이 코드를 작성을 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그 방식으로 다시 진행을 했는데, 두 번째는 지금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공식 API 문서들 아니면은 뭐 링크들 아니면 해당하는 문서를 PDF로 다운받아서 명세서를 같이 지금 집어넣어 가지고 얘에 해당하는 부분을 참조해서 우리가 원하는
코딩을 만들어줘. 우리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러한 문제가 있었어요. 앞서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LLM 같은 경우는 긴 컨텍스트, 프롬프트에 긴 지금 토큰을 집어넣었을 때는 중간 부분 정보 송시류라고 해서 로스 인 더 미들에 해당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얘가 컨텍스트를 프롬프트에 한 번에 집어넣고 그리고 원하는 지금 데이터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저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무리가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배웠던 레슨런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LLM 모델만으로는 단독으로 사용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뭐 GitHub나 아니면은 뭐 코드에 해당하는 링크를 주거나 API를 명세서를 줬을 때도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생각보다 아웃풋을 잘 만들어주진 못했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큐레이션 되어 있는 컨텍스트를 한번 사용을 해보자. 이 큐레이션 되어 있는 컨텍스트는 그러면 어떤 건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LLM에 대해서 최소한의 그리고 완전하게 구성되어 있는 실제로 작동하는 코드 샘플을 같이 집어넣어 줬어요. 그래서 얘가 HTML뿐만 아니라 기존에 저희가 API에 해당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뭔가 HTML이나 뭐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까지 같이 지금 샘플 코드로 제공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완벽하고 조금 더 워킹할 만한 코드가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MP LLM 텍스트라고 지금 이렇게 유사한 형태로 큐레이션 되어 있는 컨텍스트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GitHub 구글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GitHub에 이렇게 유사하게 GMP LLMs 버전 2 텍스트와 시스템 프롬프트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지금 두 가지 어떻게 보면 MD 파일과 같은 형식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유저들은 이 두 개를 파일을 참조를 해가지고 파일을 집어넣어서 같이 저희가 원하는 프롬프트를 집어넣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현업에서 한번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 팀에서 저희가 원하는 어떤 산출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최대한 디테일하게 명세서와 지금 목적을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이 나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팀원에서도 나오는 거고 제가 지금 지적을 했던 아니면 제가 지금 핸들링하고 있는 AI 팀원에서도 유사한 지금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큐레이트 되어 있는 컨텍스트를 가지고 했으니까 정말 좋았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저희는 뭐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프롬프트와 컨텍스트와 그리고 모델이 있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유즈풀한 코드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큐레이트된 컨텍스트 안에는 그럼 뭐가 들어가느냐라고 본다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지금 랭귀지 영역이 같이 들어가 있다. 랭귀지 스택이 들어가 있고요. 프레임워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 팀에서 원하는 코드 스탠다드를 같이 지금 집어넣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어떤 특별한 키가 있거나 아니면은 원하는 값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걸 입력받을 수 있게 지금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워킹하는 코드 샘플을 같이 집어넣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트라이 앤 캐치를 했을 때 가장 잘 동작하는 바이브 코딩의 템플릿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번 디테일하게 보면은 첫 번째 골과 스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골을 작성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가이드야. MD 파일인데 지금 너는 웹을 개발하는 웹 개발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구글 GMP라는 프로덕트를 사용을 해서 웹을 개발을 할 건데 조금 더 코스트 이펙티브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그리고 시큐어하고 지금 뭔가 모더나이즈 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줘 라고 골과 스코핑을 명확하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는 타겟팅 되어 있는 스택이 들어가 있어요. 아래처럼 들어가 있고 UR dev 지금 프리퍼런스라고 해서 자바스크립트, CSS, HTML과 같은 형식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앞부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MD 파일은 사실은 정말 뭐 구글이 만들었냐 그게 아니라 요거는 지금 LLM MD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 GitHub에서 가장 많이 참조하는 바이브 코딩을 위한 지금 표준이다라고 보시는 것처럼 요 코딩을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MD를 만드는 거에 해당하는 가이드를 주는 지금 공식 사이트가 있고요. AI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MD 파일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컨텍스트를 작성을 했는데 그 안에는 이러한 지금 아젠다나 지금 디테일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지 훨씬 더 작동을 해라는 게 지금 요즘에는 많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포맷을 어떻게 보면 따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안에는 골과 스코핑이 있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타겟 스택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샘플, 이러한 형식으로 작성이 되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MCP 서버를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지금 그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 얘가 만약에 채팅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뭐 구글 서치와 같은 경우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뭔가 네이버에 해당하는 API를 호출을 하거나 이런 게 있을 때 저희가 MCP 서버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툴에서 얘가 어떤 에이전트로 라우팅을 할지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ADK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하고 있긴 하는데 요거는 뭐 다양한 툴킷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서 프레임워크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거를 그 LLM 안에서 지금 라우팅 할 수 있는 부분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이제 사용되어져 있는 걸 한번 확인을 해보면 IDE 단에선 VS 코드와 그 제미나이 코드 어시스트라는 거, 그리고 제미나이 CLI라는 거, 요거는 지금 뭐 타사께 있으면은 타사에 있는 거를 저희가 원하는 거에 해당하는 라이센스가 있는 거를 자유롭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어플리케이션 단으로 보면은 MCP 서버 아니면 ADK, 뭐 구글 맵과 같은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샘플을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첫 번째는 커피숍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제 커피숍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커피숍이 있다라고 해당하는 거를 지금 이러한 지금 지도 앱을 만들려고 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여행에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각각 뭐 택시에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구글맵에 해당하는 구글맵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종류에 해당하는 걸 사용을 한다라고 하셨을 때 그러면 MD 파일을 작성을 하고 앞부분에 있었던 큐레이션 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을 작성을 하고요. 프롬프트는 간단하게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5개에 해당하는 뭔가 삼성역 근처에 있는 뭐 커피숍을 지금 레이팅 되어 있는 걸 순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요거에 대한 거를 맵으로 보여줘 라는 거를 어떻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파일은 뭐 커피.html 파일로 작성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되어 있는 하나의 예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시는 지금 뭐냐면 요거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 커피숍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맵으로 보여주는데 이번엔 장소가 샌프란시스코고 이 장소에 대해서 나는 2D 맵이 아니라 3D 맵에 해당하는 거를 보여줬으면 좋겠어. 근데 이 3D 맵에 해당하는 거는 사실은 최근에 나온 API이기 때문에 요 안에는 예전에 있는 디프리케이트 되어 있는 API가 아니라 최근에 지금 동작하고 있는 API를 활용을 해서 설명을 해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새 파일은 뭐 3D copy.html 이런 걸로 저장을 해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얘는 데이터를 하나를 참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인데 어떤 데이터냐면은 이건 뉴욕에 있는 시티와이크에 있는 제이슨 파일을 한번 참조를 해야 돼 너는. 그래서 이 제이슨 그 말 그대로 바이크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우리나라에 따지면은 뭐 공공에 대여할 수 있는 바이크 아니면 공공에 대여할 수 있는 뭐 렌트카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런 거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파일을 던져주고 이 파일을 가지고서 지도에 비주얼라이즈를 해줘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 파일은 지금 GitHub에 공개되어 있는 파일이고요. 그냥 뉴욕에서 뭔가 바이크가 어디에 위치가 있다라는 걸 아마 가상으로 보여주는 제이슨 파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사용을 해가지고 너가 지금 구글 맵을 활용을 해서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줘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잘 보이지가 않는데 이 파란색 같은 경우는 뭔가 네, 파란색, 뭐 노란색, 빨간색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 파란색은 바이크가 뭐 3개 이상 어베일러블한 곳, 그리고 노란색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금 1개에서 2개, 그리고 빨간색은 어베일러블 하지 않는다. 캐퍼시티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그냥 작성을 하라라고 얘기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색깔로 표시를 해줬죠. 이런 거는 저희가 샘플 코드로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 코드이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큐레이션 되어 있는 얘가 컨텍스트를 참고를 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챗봇과 같은 게 있는데 플레이스 API를 사용을 하고 이제 툴로서 진행을 해줘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API를 사용을 하고 제미나이를 사용을 함에 있어서 MCP 서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데모를 진행을 한다, 아니면 챗봇에 해당하는 MCP 서버를 활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유사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내부에 있는 저희가 웹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클라우드 런 같은 경우는 활용을 해서 배포를 해서 약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데모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크게 파일은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GMP LLMs 버전 2라고 되어 있는 파일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시스템 프롬프트라고 되어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GMP LLM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네, 잘 안 보이시죠? 저는 사실 뭐 이것저것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클라인이라는 것도 사용을 하고 있고, 뭐 코드 어시스트 이런 것도 활용을 하고 있고, 사실 뭐 예전에는 뭐 코파일럿도 같이 테스트를 해보고 뭐 이것저것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저희가 이런 뭐 AI 스튜디오에 해당하는 거 아니면은 개발 툴킷을 사용을 해서 커서와 같은 경우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유사한 큐레이션 되어 있는 이제 MD 파일과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 길죠. 이거를 작성을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발하는 게 더 쉽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API를 개발을 하는 회사고, 그리고 나서 API 명세서, 그리고 이 API를 활용을 하는 유저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더 공을 들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목표, 그리고 요거에 대한 디벨로퍼에 해당하는 액션, 그래서 쭉 이제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이제 샘플 코드가 쭉쭉쭉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원하는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결과는 이렇게 세 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제가 프롬프트 그 데모에 해당하는 부분만 간단하게 작성을 하면은 세 가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첫 번째는 요 삼성역 근처에 있는 커피숍, 특히 레이팅에 대한 부분 5개 중심으로 레이팅을 해줘라고 했던 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쭉쭉쭉 들어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 샘플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똑같이 커피숍을 레이팅을 하는데 이번엔 3D 형태로 보여줘 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시티 바이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티 바이크에 해당하는 부분, 요거 빨간색이 많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베일러블 하지 않은 거, 그리고 파란색 같은 경우로 봤을 때는 어베일러블 한 거에 대한 거를 이렇게 같이 표시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지금 이번 그 슬라이드 세션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누구보다 더 빨리 AI 개발을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진짜 지금은 이거를 빼놓고는 정말 생산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템플릿을 하나를 만들고서 진행을 하면은 훨씬 더 빠르고 일관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팀원들도 다 같이 똑같은 산출물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AI를 가지고 개발을 함에 있어서 지금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AI로 개발을 진행을 했을 때 결과가 너무 달라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요거에 대해서 진행을 했을 때 진짜 제가 한 100번도 넘게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거의 진짜 제가 지금 확인했을 때는 100번 다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텍스트, 큐레이션 되어 있는 컨텍스트의 파일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면은 저희가 원하는 꼴로 이 AI를 확실히 가이드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활용을 함으로써 저희의 생산성을 높여가는 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저희의 큰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번 세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